2020년 1월 20일 첫 막이 열리고 우리 사회를 수놓은 과학자들을 집중 조명한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오직 과학 한계를 걷는 사람들의 개성 넘치는 연구 스토리가 소개됐는데요. 2021년 12월 100회를 맞이하여 함께 울고 웃었던 재미와 감동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방송을 이어오면서 제작진이 당황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차인데요, 이거요? 아, 이게 횟수로 27년 된 차고요. 한번 애정을 쏟은 물건은 오래 간직한다는 서영덕 박사. 그의 연구실엔 자동차만큼이나 사연 있는 물건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연구에 대해 인터뷰하던 도중에 무방비 상태였던 제작진을 한 번 더 당황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이 상태를 광사태 현상의 메커니즘 중에서는 중간 들뜬 상태라고 말합니다. 급기야 제자리에서 뛰는데 아마도 가장 역동적인 인터뷰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소형위성을 개발하고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신구환 박사편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발사체가 폭발하거나 그럴 때는 모든 책임을 제가 또 넘겨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신까지 성공됐다는 신호를 딱 받고 제가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를 외치고 엉엉 울었어요. 그게 진짜 제가 지금도 눈물 나는데 그 생각하면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작진에게 가장 강력한 첫인상을 준 이분도 계신데요. 정류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버스를 기다리는 박은정 박사. 고무 저건 이제 고무 재질이잖아요. 생체 내에서 분해가 되기 어렵겠다는 느낌은 딱 들잖아요. 이제 바퀴가 휘잉 하고 돌면서 여기에서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 생활성 독성 물질을 연구하는 박은정 박사. 요즘은 어떻게 지낼까요? 약 2년이 흘러 다시 그를 찾은 제작진. 아침 6시 반 동이체 트기 도전에 박은정 박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네, 원래 이 시간에 출근을 합니다. 제가 대학원 시작할 때부터 7시 시작을 타임스케줄로 잡았어요. 출근 시간은 있지만 정해진 퇴근 시간은 없는 하루가 1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어느덧 습관으로 굳어졌다고 하는데요. 중지 중에는 꺼놔도 괜찮은데. 예? 중지 중에는 꺼놔도 괜찮은데요. 아, 뭘 거요? 저 자동차. 아, 지금 저 차량이요? 네. 아, 시동을 좀 끄고 계시면 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오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 있을 때는 저런 것들이 더 신랄하게 와닿거든요. 짐이 없을 때는 걸어가고 짐이 많을 때는 타고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시요? 몇 층까지 가시는데? 5층이요. 5층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일상 속에서 지구를 구하는 일에 작은 걸음이지만 동참한 지도 오래됐답니다. 방송 이후 박은정 박사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봄 용인에서 서울 캠퍼스로 연구실을 옮기게 되면서 임상 교수들과 공동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지난 겨울에 재임용 심사를 통과를 하고 이제 테뉴어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1일자로 해서 의과대학 소속으로 오면서 이제 그 학부 강의도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도 연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가 7, 8가지나 된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독과 방역 이면의 위험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경 쓰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분무소독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사카 아모늄 계열이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면 저희 세포에 되게 잘 결합을 해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잘 결합을 해서 녹여내서 죽일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세포 막게도 잘 결합해서 우리 세포를 잘 녹여내서 막
죽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1,2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모를 폐렴으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지난 방송에서 박은정 박사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 성분의 독성 연구를 소개했었는데요. 억울하고 속상한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마저도 고통스러워하고 진짜 죽고 싶다는 표현을 수시로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죽지도 못한다고. 그 표현을 계속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내야겠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어요.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3년 연속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됐는데요. 연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박은정 박사에게 위로가 되어준 노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요즘도 연구실과 실험실을 오가며 누구보다 길고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박은정 박사. 이제 조금은 쉴 법도 하지만 여전히 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알기 때문이죠. 저희 제작진이 드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걸 가지고 한번 놀아야 되는 거니? 아니면 어디 강연할 때마다 이걸 써야 되는 거니? 응.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걸. 날고 싶어. 그동안 프로그램에는 찰떡궁합을 보여준 환상의 커플이 많이 소개됐는데요. 먼저 타지 생활을 하는 연구실 구성원들의 식성까지 파악하며 부모처럼 챙기는 김형석 박사 부부. 그리고 여느 때처럼 단란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함유근 박사 부부. 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은 함유근 박사가 출연한 방송 영상인데요. 긴장돼 보이긴 하다. 그치? 약간 항상 말을 할 남편이 출연한 방송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아내의 독특한 내조랍니다. 근데 이거는 여름철도 더 뭐야?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거. 웃음 넘치는 대화거리가 생겨서 유쾌한 저녁 시간이네요. 처음에는 TV에 나오는 남편 모습 보면 저까지 긴장이 돼서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편안하게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도 자주 하니까 편안하게 듣고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오랜 시간 연구를 함께하며 눈부신 호흡을 자랑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로봇공학자 한재권 박사와 엄윤설 로봇 디자이너입니다. 로봇의 테스트가 한창인 연구실.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함께라면 실패도 두렵지 않죠. 근데 표정이 웃으시는 거 보면 이건 실패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실패를 예상하고 실패한 거는 실패가 아니죠. 그 경험을 통해야 그 과정을 밟아야 다음 걸로 갈 수 있는 거지. 그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실험 못하죠. 부부를 다시 만난 곳은 한 대학교 캠퍼스.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다들 아시겠지만 손님들을 모셔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1조부터 오늘은 한 학기를 정리하는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0분 이상 주지는 않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가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와주세요라는 호객행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로봇이 하게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하게 만드는 그 과제의 마지막 발표일입니다. 자, 1조부터 시작해 주세요. 이윽고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엄윤설 디자이너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자, 시작해 그래서 주세요. 기업의 아니, 입장에서 괜찮아. 한번 관계하지 보고 말고. 괜찮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와 로봇 디자이너로서 같은 로봇을 보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두 사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 덕에 연구를 할 때도 서로를 보완해주고 더 좋은 결과물을 향한 바탕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참고로 이 멘트는 제가 직접 녹음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입니다. 하루 종일 연구로 지친 부부에게는 활력을 충전하는 둘만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 속에 어느덧 취향마저 비슷해져 버린 두 사람. 이곳에선 하루 동안 짊어진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연구 파트너가 아닌 부부로 돌아옵니다. 정형화된 느낌의 로봇과는 사뭇 다른 감성이 가득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음악, 그 다음에 휴식, 만화책, 고양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아날로그적인 것을 계속 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감성이 계속 저희를 첨단의 세계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고했어. 글쎄요. 지난 방송 이후 한재권 박사의 연구도 한 단계 도약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연구실 다시 오셨는데요. 로봇들 여전히 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 때 스키를 탔던 다이애나, 휴머노이드 로봇들. 지금 이 친구들은 은퇴를 한 친구들이고요. 은퇴요? 네네. 아 그러면 새로운 로봇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소개시켜 드릴까요? 요 새로운 로봇이 탄생을 했는데요. 얼굴도 생겼어요. 얼굴도 생기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여드릴까요? 뉴페이스 네. 로봇을 소개해주겠다는 한재권 박사. 이 로봇은 한눈에 봐도 깜찍한 얼굴과 더욱 견고해진 두 다리, 그리고 뛰어난 균형 감각을 자랑한다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의 세 번째 버전, 앨리스 3입니다. 귀여운 앨리스3의 특별한 장기자랑 시간. 음악과 함께 슬슬 시동을 걸더니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춤 실력을 선보이는 앨리스 로봇 3. 로봇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인데요. 하지만 앨리스는 상체와 하체를 함께 움직이는 고난도 동작까지 척척 해내며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앨리스의 재롱에 아빠 미소로 화답하는 한재권 박사. 이 정도? 제가 예. 전에 봤을 때는 솔직히 좀 공차러 갈 때 조금 넘어질까봐 위태해 보이는 게 살짝 있었거든요. 그렇나요? 지금은 춤까지 자유롭게 추네요. 네, 그 하체를 움직이면서 상체를 같이 움직이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닌데요. 이 기술을 어떻게 좀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춤추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윤설 디자이너 역시 한층 바빠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로봇 전시관이 최근 개장한 건데요. 최근에는 전시관 내부를 유유히 떠다니는 7m급 비행 로봇을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대표님, 나는 거는 얘기가 다른 게. 박사님, 네. 요거 와, 이게 뭐죠? 예, 네. 두근두근. 오, 잠깐만, 카드도 있고. 와, 네. 오, 저희 한 잔씩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맥주 잔이구나. 두 분이 아니네요. 사실은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는 거는 일이 굉장히 빨리 된다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 잔에다가 같이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릴렉스 하면서 로봇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구만큼이나 특별한 취미를 자랑하는 주인공도 많았는데요. 희귀식물을 키우는 전호석 박사. 여기 뭐 매달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요. 요거 톡 치면 떨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막 번식합니다. 번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를 척척 개조하는 맥가이버 연구자 최재민 박사. 불이 들어오죠? 네. 되게 잘했네요. 혹시 바닥에 뭘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저 풋등이 있으면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글을 쓰는 취미를 가진 김양한 박사는 약 200편의 편지를 묶어 책을 만들기도 했죠. 이게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쓴 편지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연애 편지죠. 아, 결혼 전에? 네. 서로 떨어져 있었던 미국 유학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저 달빛으로 시를 뽑아서 당신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갖고 홀딱 반했다는 거예요. 또한 수준급의 기타 실력과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따뜻한 과학 기술을 전파하는 김찬중 박사. 뭐니 해도 반전 매력을 뽐내는 과학자는 따로 있었는데요. 낮에는 열정적인 연구자로, 그리고 휴식 시간엔 불타는 라이더로 과학자가 인생을 즐기는 법을 보여준 이영희 박사가 그 주인공.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기분 좋아요. 이영희 박사는 제작진을 흔쾌히 연구실로 초대했는데요. 단장님 계시나요? 네네, 들어오세요. 예. 최근에도 자랑할 만한 새로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저한테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 원사로 선정이 됐다고 축하한다고. 중국 과학원에서 지난 11월 선정한 외국인 원사로 꼽혔는데요. 한국인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과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숫자는 그 많은 중국에서 총 10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중에 외국 원사는 한 100명 내외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HCR이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구 분야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연구자, 그 사람들만 주어지는 거라서 올해는 아직 안 왔고요. 한 번 선정되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4년 연속이시네요. 아마도 연구를 계속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세계 과학계의 중심 인물로 우뚝 선 이영희 박사. 그가 평생을 바친 물질이 있습니다. 아, 이게 죽부인이죠. 저희가 평생 동안 이거 연구한 그런 물질이고요. 평생 동안 죽부인을 연구했다고요? 네네. 예, 죽부인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겁니다. 흑연에는 육각형 모양의 탄소 구조가 층을 이루는데 한 층을 떼어내 원통 형태로 둥글게 말면 탄소 나노튜브가 됩니다. 최근엔 치매 진단과 치료를 위한 기초 연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발병 요인이 되는 단백질을 검출하려면 이영희 박사의 연구 분야인 나노 기술이 필요하다는데요. 전자기파가 나오는 이 팁 부분이 반도체 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나노 기술이 접합됐을 때 굉장히 미세한 단백질에서부터 오는 건조도 차이를 이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치매에 걸리면 뇌 조직이 고무처럼 변해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최초로 알아냈습니다. 페러스 분광기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치매 지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초기에 소위 말하자면 치매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치료도 가능하는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직도 지난번에도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가 요 책꽂이에 잠깐 숨겨뒀습니다. 책꽂이에 여기 이거 뭔데? 이게 뭔가? 이건 없었던 건데? 이게 뭐예요? 이 장갑 오토바이 혹시? 맞습니다. 진짜
겨울에 추위 느끼시지 않고 조금이라도 잘 타시려고. 우와. 오이 좋은데? 오이. 야, 이거 선물을 받자마자 바로 자랑하러 가는 이영희 박사. 한리용으로 겨울용으로. 응? 그런 색깔이에요. 아이 또 어떻게 이런 걸 또 받았네. 그날 오후 제작진에게 받은 깜짝 선물을 손에 쥐고 연구실을 나서는데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휴식이자 친구인 오토바이입니다. 안전장비를 꼼꼼하게 갖추고 달릴 준비를 하는 이영희 박사. 새로운 앞날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좀 쉬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주위의 환경이 주어지면 계속 일을 할 것입니다. 37회 출연자 김재경 박사는 지난 3월 기초과학연구원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의생명 수학 그룹입니다. 의생명 수학 그룹이라는 거는 어떠한 걸 연구하는 곳이죠? 네, 수학을 이용해서 의학이랑 생명과학의 문제들을 이제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럼 일이 더 많아지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살이 좀 빠졌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새 연구그룹인 의생명 수학그룹을 이끌게 된 김재경 박사. 그는 60여 년간의 난제였던 생체식의 속도가 유지되는 원리를 수학으로 해결해 수리생물학 분야의 유망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대욱 박사. 혹시 주례문 작성하셨을까요? 열심히 쓰고 있단다. 네.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썼어요. 네, 토요일 날 꼭 할 수. 제가 20대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가르침을 많이 받고 존경하는 분이 저희 교수님이셔서 부탁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날 김대우, 김도영 두 선남선녀의 결혼식을 축하드리고 양가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연구실의 첫 번째 졸업생이기도 한 김대욱 박사. 김재경 박사는 아끼는 제자의 결혼식에 선뜻 주례를 맡았는데요. 이 정도면 웃을까? 네, 완전 좋은 거 같습니다. 초록을 쓴다는 심정을 썼다. 진짜. 연구실을 새로 확장하고 더욱 연구하기 좋은 환경에 갖춰졌다는데요. 네, 이곳은 이제 저희 학생들이 연구하는 연구실이고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이곳으로 이제 연구 그룹을 만들면서 넓어지고 쾌적해졌고요. 그리고 연구원분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암 연구도 하고 더 코로나 연구도 하고 다양한 연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학자를 선정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시상식에서 김재경 박사가 수상자로 오르게 됐습니다. 그 시상식에 이제 저만 간 게 아니고 저희 가족, 저희 딸도 같이 갔었었는데 저희 딸이 그때 브라보 사이언티스트 촬영할 때 같이 수학 공부하는 모습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셨던 그 과기부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냐고 많이 질문하고 가셨습니다. 네. 따님의 답변은 뭐였나요? 그냥 시크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요 였던 것 같고요. YTN 사이언스 팀이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감사합니다. 수학을 통해 생체식의 비밀을 밝힌 김재경 박사님. 앞으로 다가올 과학계의 시간도 박사님의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난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 과학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은 시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 항상 유럽을 가도 항상 시계를 사진을 찍어 오는데요.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고 딱 맞춤형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구 현장을 취재하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구는 수많은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 성공으로 향하는 것임을. 노력은 불 켜진 무대 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을. 연구는 봐주는 이 하나 없는 뒤안길을 묵묵히 걷는 일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과학자를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가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밝은
과학자들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위치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과학계가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연도 있구나, 저런 사연도 있구나,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과학계가 발전하는데 또 이 프로그램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학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죠?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그런 것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